이 영상은 아무나 보시면 안됩니다. 시청에 주의가 필요한 영상이에요. 절대 영상을 보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절대 이 영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면 전부 퇴사해 버릴 겁니다. 양계장의 닭처럼 평생 알을 낳는 기계처럼 사실 건가요? 모이만 받아 먹으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삶을 만족하신다면 이 영상 절대 보지 마십시오.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불확실한 도전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을 자신에게 온전히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직업은 주 5일 근무라는 구속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잠을 자고 해외여행을 가도 재산이 늘어나고 큰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사장이에요. 부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장은 개뿔, 대기업 임원, 연예인, 운동선수는 사장이 아니어도 부자잖아. 투자만 잘하면 리스크 있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이들도 모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임대 사업이라도 해야 합니다. 20년 전 70억에 산 빌딩이 현재 700억입니다. 대박이죠. 임대료만 월에 1억 이상, 가만히 있어도 월에 1억 이상이 들어오는 삶, 생각만 해도 완전 부럽습니다. 박찬호 선수, 스포츠 스타가 부자인 건 당연하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박찬호 선수가 소유한 강남구 신사동 건물, 이 빌딩은 2003년 65억에 매입했습니다. 신축 비용 70억을 들여서 지하 4층부터 지상 13층으로 신축했어요. 대지 면적은 688제곱미터 208평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주는 PSG입니다. PS그룹은 박찬호의 자산을 관리하는 법인으로 1995년 설립됐어요. 찬호형 집은 100%를 보유한 개인 법인입니다. 작년 기사를 보면 시세가 500억이었는데 1년 사이에 200억이 올랐습니다. 500억 건물은 정말 굴러가는 파이가 이렇게 다르네요. 메이저리그 누전 연봉 약 1000억 이상. 찬호형은 신사동 건물 외에도 성수동의 2009년 55평 아파트를 14억 6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32억. 10년 넘게 들고 있었으니까 투기라는 말은 못하겠죠. 이 밖에도 대전에는 토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토지 500평, 2002년 LH에서 평당 450만원대에 분양하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90억. 우리 찬호형 연금 소득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10년 이상 활약한 박찬호 선수는 만 65세부터 매년 3억 5천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말 돈이 숨 쉴 틈이 없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 13억, 연금 3억 5천, 아무것도 안 해도 매년 16억 5천씩 자산이 쌓입니다. 거기에 또 일본 부동산 재벌인 장인에게 물려받을 재산만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일단 부자가 되면 자산을 관리하거나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부자인 연예인들이 패션 브랜드 런칭하거나 요식업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결국 넓은 의미에서 부와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사장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장만 되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푼 꿈을 안고 사업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힘들게 모은 돈을 한 방에 다 날리는 경우가 흔하죠. 월급쟁이보다 가난하고 몸만 혹사시키는 무늬만 사장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장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이란 책을 최근 읽었는데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광고 아니니까 광고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부동산 경매 책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김승호 회장님의 책은 전부 다 읽으세요. 돈에 대한 개념과 인생이 바뀌는 인생책입니다. 투자는 돈을 불리는 스킬이지만 돈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5천억 자산가이자 글로벌 외식기업 스놉팍스 그룹 회장, 메가 히트셀러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회장님은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유명하죠. 100억 이상 매출 기업, 상장 기업 대표 및 임원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 대표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장학개론 수업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 담긴 진짜 사장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 수는 총 673만 개입니다. 국내에만 673만 명의 사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인건비, 임대료 내기에도 빠듯하고 사업장 운영하느라 사생활이라고는 전혀 없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저 역시 14년차 자영업자인데요. 우선 자영업은 사장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굴러갑니다.
직원과 아르바이트는 사장을 서포트해주는 느낌인 거죠. 이런 구조에선 사장보다 뛰어난 직원이 존재할 수 없어요. 손님이 많아서 일이 힘이 들면 직원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불칠절은 고스란히 손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사장이 없으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집니다. 오토로 돌리면 매출이 빠지는 게 그 이유인 거죠. 이런 사장들은 사업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라고 부르죠. 자영업자는 사업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특징이 뭡니까? 김승호 회장님은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 둘째, 시장의 규모. 셋째,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다. 호프집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도 사장이 하고 식재료도 사장이 사오고 세금 및 급여 처리도 사장이 합니다. 손님의 주문을 항상 주의 깊게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죠. 손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아이 컨택을 해주는 사람이 사장입니다. 발빠른 사장은 직원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손님이 부르면 부지런한 사장이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직원과 알바는 사장의 일을 서포트해주는 일을 하죠. 반면 삼성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인가요? 반도체 칩 하나도 직접 못 만듭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금융 지식이 가장 많은 분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삼성전자 직원 중 99.99%가 각자 업무에서는 이재용 회장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님이 상품 진열을 가장 잘합니까? 아니죠. 박정부 회장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성장하는 거고요. 자영업자를 넘어 사업가로 거듭나기 위해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 초창기에는 사장이 직접 뛰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할 만큼 충분한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죠. 그러나 노동 수익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몸은 하나고 하루는 24시간 뿐이거든요. 시간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씩 쥐어지는 거죠.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사장 혼자 돈을 벌어서는 안 되고 사장보다 뛰어난 직원들이 돈을 벌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의 규모. 사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가 나와 가깝게 있다면 장사의 영역입니다. 내 가장 큰 경쟁자가 바로 옆에 있으면 장사예요. 호프집의 경쟁 상대는 바로 옆에 있는 치킨집, 호프집, 포차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 경쟁자 이겨봤자 그 동네 그냥 호프집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여전히 자영업 단계죠. 반면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를 생각해 봅시다. BBQ 경쟁자는 동네 치킨집이 아니라 BHC, 교촌치킨 같은 탑 프랜차이즈입니다. 전국 단위 경쟁이죠. 삼성 경쟁자는 애플입니다. 경쟁자가 다른 나라에 있어요. 내 가장 큰 경쟁자가 멀리 있을수록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자영업을 넘어 사업가 단계로 넘어가려면 경쟁자가 멀리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당장은 동네 카페를 운영해도 장기적으로는 백다방, 메가커피, 더 나아가서는 스타벅스랑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네 미용실을 오픈했다면 장기적으로는 리안헤어, 준호헤어랑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포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꿈은 원대하게 가져야 하는 거죠. 나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원대한 꿈을 가져야 그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냥 꿈만 있으면 쟁쟁한 큰 기업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기죠. 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 강에서 말씀드릴게요.